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혼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시 3,1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개인의 매도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이끌어졌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도했고 전날 사법 리스크에 급락했던 삼성그룹주들은 그 낙폭을 바로 회복해냈죠. 시장이 힘을 내준 것은 좋은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시장에 급하게 이끌려 다니는 투자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장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대규모 경기 부양과 4분기 실적 시즌, 코로나19 백신 배포 등을 주시했는데요.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하락을 만회하며 강하게 반등했고 주요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강한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0.3% 하락하고 WTI는 1%가량 올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수출 우위를 위한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지금은 국가 부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 가장 현명한 일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열립니다.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지우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열흘간 의회의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는 시위 우려로 주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연기금이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이나 국채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 대상의 세제 혜택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와 소비 활성화 대책을 업무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오르면서 393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8%가량 올랐습니다. 3798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다시 38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5%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3,19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강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또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말씀하셨던 대로 옐런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그 옐런 발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 재정 확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시장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 특히나 다우지수나 S&P 500보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배경은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그 걱정이 되고 있는 나스닥에 대한 우려감은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블루 웨이브가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 당선자 그리고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이제 그 차지를 하면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은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 우려감의 두 가지는 결국 법인세에 대한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용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옐런 의장이 강력한 재정 부양 의지,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풀어서 좀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 법인세 인상이랄지 반독점법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거꾸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S&P 500의 0.8%보다 1.53% 상승을 하면서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내 가장 큰 투자 심리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호재와 악재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 새벽 2시죠.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 낮 12시가 되겠는데요.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모멘텀,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옐런 청문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맞춘 하니문 피리어드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제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옐런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바이든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1조 9천억 달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 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옐런이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 부양 의지를 확고히 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찌 보면 강달러 정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여전히 조금 좀 그 불편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중국 강경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중국과의 경쟁 구도 상황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지난밤 시장 내 큰 어떤 좀 매시브한 그런 메시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 신뢰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FOMC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시장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의 훼손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밤 은행주의 실적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넷플릭스 좀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그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 수가 기대에는 못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
일단 뭐 장외에서 한 10% 정도 상승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 본격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가시화.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좀 논의해볼 내용 이 부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그 과도기에 어떤 업종군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와 같이 좀 저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악재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상당 부분 가격 반응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 미국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워싱턴 DC를 경유하는 비행기 그리고 워싱턴 DC를 통과하는 자동차들 우회 내지는 거기서 스탑바이를 하지 말고 그대로 다른 경로,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것을 상당 부분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이야기들, 주요 항공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 급등에 대한 주가 부담감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계속 봐야 되겠다. 미국 국채금리 특히나 유동성과 관련 특히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물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항상 유동성 훼손 여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상기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코로나 변종 부분 그리고 확산 부담 이로 인한 경제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감이 여전하다. 독일 같은 경우 2월 15일까지 봉쇄령을 연장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 미국에서도 여전하고요. 유로존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의 진행 방향은 결국은 유동성에 주목을 하면서 실물 회복에 시장은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단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서 분명히 나타났죠.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을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다라는 점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미국 국채금리의 불안정성한 그런 방향성 결국은 경기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의 훼손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 과연 디플레이션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다다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랄지 경기 민감주랄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유동성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의 연결은 기본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고 그 위험 자산의 어떤 회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국채금리의 방향성, 유동성 훼손 여부,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이 리플레이션 단계에 바로 그 존재. 여기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고 상당히 의미 있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시장의 관심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밤 미국의 시장 상황, 결국은 뭐 친환경이랄지 특히나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의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가 시장 내 다시금 재확인이 되면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맞물린 친환경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은 꼭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유동성 훼손 여부와 이제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 그리고 이 리플레이션의 진입 여부도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요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 의지에 더해서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코프로 불리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지금 최고점에 다다라 있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가격 동향과 또 관련 주들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만은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이 이야기는 결국 경제 회복이 가시화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실적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후반부와 실적 장세의 초반기, 진입 시기에 가장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업종은 무엇이 될까라는 부분, 경험적으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유동성 장세의 가장 후반부에는 항상 금융주가 관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청자분들 금융주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통상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부각이 된다라는 점. 최근 중국, 그저께죠,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2.3%의 플러스 성장을 만들었다라는 의미 있는 중국의 GDP 발표. 그러다 보면 중국,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GDP 플러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중국발 원자재 슈퍼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에 어떤 무게감이 실리게 충분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골드만삭스, 주요 IB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동시다발적으로 최근 들어서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매수 추천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저께 광산주, 철강주에 대한 매수 추천,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주에 대한 2021년 최수혜주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 성장, GDP 경제 성장률이 2.3%가 나타나면서 가시화 경제 성장 구도로 다시금 이제 본격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 부분은 글로벌 경제 회복이 이제는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가시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여기 배경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백신 보급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로존,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게 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골드만삭스 부분을 조금 더, 그들의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향후 1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기조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랄지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러다 보면 구리에 그리고 원자재 수요에 대한 철광석과 주요 비철금속, 그리고 철광석이랄지, 그리고 이런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21년 최대 관심 업종이 구리 관련주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원자재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최대 수혜 업종인데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으나 인플레이션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유동성의 훼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지금 예민하게 시중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단계 분명하게 디플레이션에서는 넘어온 그런 상황. 그러면 리플레이션을 최대한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그 리플레이션을 누림에 있어서 최대 수혜 업종은 원자재 및 구리 업종이다라는 점. 모건 스탠리는 원자재 관련주가 현재가 대비해서 물론 현재도 상당 부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30%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 자동차의 수요 확대 그리고 주요국들의 제로 탄소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구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10년치 지난 구리 가격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해서 아직은 한 3분의 2 정도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30% 이상 구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점. 아직 경제 회복은 이제 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리의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 몇 가지 종목들 존재하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시장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요 그 상사 주식이랄지 아니면 LS랄지 이런 주식들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초입 단계. 경험적으로 원자재주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지금 백신 보급이 완전히 본격화에 접어들게 되면서 경제 회복기로의 진입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어제도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진행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FOMC에는 다음 주에 개최될 텐데 확정적 통화 정책 유지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신정부 출범하면서 일단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이야기 됐듯이 공격적 재정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원자재 관련주 구리, 철광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꼭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리와 철광석, 히토류 등 원자재와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지난밤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 이후에 이틀 만에 개장을 한 미국 증시 일단은 긍정적인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준 배경은 뭐니 해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모멘텀이다. 결국은 정책 모멘텀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시장은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 반대 효과인 시중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만큼 경제 확장, 재정 확대를 하면 돈을 많이 푸니까 시장 내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에 따른 시중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이전에 시장은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앞서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지난 50년, 60년간 경험치를 따져봤더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통상적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0일 동안 주가 지수 3.5%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고 신정부 출범 모멘텀 그리고 실적 장세, 이제 실적 시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4분기 실적 시즌 업사이클 업종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리를 합니다. 유동성 미세 변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 미세 변화에 따른 시장, 유동성 훼손 여부. 근데 일단은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금리 미세 변화가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 국면에는 항상 은행주와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실적 장세의 초입에는 항상 원자재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반도체, 전기차, 이와 관련된 상승 사이클, 업사이클 진입 성장 테마군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2차 전지, 5G, 자율주행, 태양광,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실 필요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 경제 이슈와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D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든 취임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시각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이미 시장은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덕을 볼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바이든 내일이죠. 내일 새벽 2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식을 전후로, 우선 관련주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우선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바이든 당선자의 지난 15일이었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했었는데, 미국 구출 계획이라는 이름의 이번 부양책 같은 경우가, 우선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될 때까지 가족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좀 포함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보면 푼다라는 관념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12월 말이었죠. 5차 추가 부양책에 이어서 이번에 2월 중에는 이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대규모 부양책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인프라 쪽으로 계속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인프라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4대 우선 과제가 있겠죠.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경제회복, 인종평등,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든의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2조 달러 규모의 이 친환경 규모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주, 특히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건설기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건설기계 업종 안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인 풍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 친환경 관련주로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태양광, 그리고
유니슨 같은 이런 그 풍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서 이 태양광 풍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이 화장품, 항공 여행주들이 최근에는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 또 외국인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급 개선과 함께 지금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좋을까요? 네, 그동안의 어떤 증시의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장품, 항공, 여행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코로나의 그런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이 증시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최근에는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항공사와 화장품 같은 소비재 투자가 최악의 국면을 좀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에 시장 점유율과 이익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화장품, 항공, 여행주 같은 이런 업종들이 최근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을 하기에는 약간의 펀더멘탈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 동안에 10% 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세는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그 순매수가 강하게 몰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는 아모레퍼시픽을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시장에서의 목표 주가는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선 소비재 지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마지막 어떤 고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큰 어떤 최악의 수준에 대한 부분을 통과했다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에 대한 효율화가 좀 진행되고 있고 또 내수 수요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소비만이 어떤 코로나 영향권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중국 쪽과 글로벌 쪽은 좀 반등하는 기미를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제선 회복은 좀 전무하고 국내선 여객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화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어떤 개항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떤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어떤 이 화물 여객 쪽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펀더멘탈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업종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패키지 여행 예약 증감률이 2월까지는 줄곧 마이너스 99%, 작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우선 지금 3월 달에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게 바로 2월 전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업종의 센티멘트 같은 경우가 이런 백신 접종을 전후로 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화장품과 항공, 여행 업종에 대한 전망과 또 관심주로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장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미래차 모멘텀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모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기아차가 애플카의 이 파트너로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 언제까지 질주할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무슨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사에서 좋게 나와주면서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어제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은 1조 6,700억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재작년보다 43%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내수시장 판매도 좀 증가했고, GB80과 신형투싼, G80 같은 고수익성 모델 중심으로 판매가 좀 양호한 모습으로 양호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 영업이익은 6조 이상은 당연히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쪽에서도 신차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내수 그리고 해외 쪽에서 매출 실적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올해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차 중심 사업 구조 변화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수소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기반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공격적인 이제 신차 출시가 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 수소차 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현대차가 세계에서의 시장 점유를 어느 정도 차지할지 부분도 시장도 관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같은 이런 그룹주들도 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사업이죠. 이 구동장치 열 관리 모드를 수주했으면 좀 공개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관련주들, 현대 그룹주들의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향후에도 계속 좋게 그룹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OTT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 주가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국내외에서 OTT 관련 기업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자, 이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OTT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달 새에 8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전에 인기 드라마였죠. 시그널과 이 킹덤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방영을 앞둔 지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이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글로벌 OTT의 70%에 달하는 이 제작비 회수율을 판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OT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나 무비 등을 제작한 유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을 좀 크게 갖고 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어떤 한활용 규제와 또 흥행 콘텐츠에 대한 부재도 인건비 제작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 작년을 기점으로 시장 암흑기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 시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 상황을 봤을 때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웹툰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이 대원 미디어와 대행시 미디어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역시 OTT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상승에 대한 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과 업종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4도, 전주는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5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날이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등 대기까지 건조한데요.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인천은 5도, 대전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춥지만 낮에는 속초와 강릉 9도, 울진은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인 지금 영하권으로 춥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주말에는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